어느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고양이를 키운다던데 소리가 고양이 같지 않아. 저 집엔 뭔가 있어.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산은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피가 흘렀습니다. 소가 뜯겨 죽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관군이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엔 상상도 못할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었습니다. 해가 지면 짐승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오두막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엔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녀. 25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앞도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 복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앞 못 보는 과부가 혼자 사는 집엔 귀신이 붙는다더라.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던데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복녀의 집에선 밤마다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깊은 울음, 때론 사람의 신음처럼 들렸고 때론 맹수의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산엔 예부터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과부집 근처엔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복녀는 마을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집,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여자. 하지만 복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야옹이가 있었습니다. 복녀가 야옹이를 처음 만난 건 남편이 죽고 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복녀는 집 앞 마당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복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야옹. 고양이였습니다. 복녀는 손을 뻗어 소리가 나는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작은 생명을 느꼈습니다. 젖은 털, 차가운 몸. 복녀는 그 작은 짐승을 품에 안았습니다. 죽겠구나. 복녀는 짐승을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걸레로 몸을 닦아주고 따뜻한 곳에 눕혔습니다. 짐승은 가만히 숨을 쉬었습니다. 복녀는 그 작은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네. 다행이야. 그날 밤부터 복녀는 짐승을 야옹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손바닥만 했던 야옹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복녀는 매일 야옹이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쌀을 조금 나눠주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야옹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주지 않아도 배가 고파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야옹이는 절대 복녀에게 발톱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몸을 부딪혀도 실수로 밟아도 야옹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밤이면 복녀의 발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마치 자신이 복녀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아는 것처럼. 복녀는 야옹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옹아, 오늘은 곡식이 적구나. 그러면 야옹이는 고개를 낮췄습니다. 야옹아, 밖에 비가 오네. 그러면 야옹이는 복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복녀는 야옹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체온.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털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몸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크기였던 야옹이는 어느새
개만큼 커졌습니다. 복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야옹이의 몸에 검은 줄무늬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발톱이 갈고리처럼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울음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야옹이는 더 이상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옹이는 여전히 복녀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면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누군가 복녀의 집에 가까이 오면 야옹이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저 집엔 뭔가 있어. 저 소리가 고양이 소리가 아니야.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야옹이가 마을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포가 곧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산의 풀이 말라갔고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사람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가 죽었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외양간 안 소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목이 뜯겨 나갔습니다.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발자국.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호랑이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당장 관아에 알려야 해. 관군을 불러야 해.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피 묻은 옷까지, 찢긴 지게, 그리고 땅에 남은 발자국, 똑같은 발자국, 호랑이의 것.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었어. 이 마을은 이제 끝이야. 관군이 들어왔습니다. 포수들이 따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군을 안내했습니다. 저 산입니다. 저 산에 호랑이가 삽니다. 관군은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과부 집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군이 물었습니다. 과부 집이라니? 마을 끝에 사는 앞 못 보는 과부 말입니다. 그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짐승 소리 같은데 고양이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저 집이 수상해. 저 집 근처엔 아무도 가지 않아. 혹시 그 집에 호랑이가 숨어 있는 거 아니야? 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소. 그날 저녁, 관군과 마을 사람들이 복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깊은 울음. 그것은 고양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맹수의 포효였습니다. 사람들은 움찔했습니다. 관군이 칼을 뽑았습니다. 안에 누구 있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포효가 들렸습니다. 더 크게, 더 가까이. 관군이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발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문이 부서졌습니다. 횃불 빛이 집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집 안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호랑이.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호랑이. 그 호랑이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복녀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다. 저 여자가 호랑이를 키웠어. 관군이 창을 들었습니다. 포수들이 활을 겨눴습니다.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발톱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녀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복녀를 지키려는 것처럼 복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어. 당장 물러서. 하지만 복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관군이 소리쳤습니다. 저건 호랑이요. 짐승이란 말이오. 마을 사람을 죽인 건 저 호랑이요. 복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제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해친 건 이 아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 말을 누가 믿어? 당장 저 호랑이를 죽여야 해. 관군이 다시 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랑이는 복녀 앞에서 몸을 낮췄습니다. 마치 고양이처럼, 마치 자신이 작은 짐승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호랑이는 복녀의 손을 핥았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복녀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야옹아, 호랑이는 낮게 울었습니다. 더 이상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양이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호랑이는 다르다는 것을, 이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관군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혹시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소가 죽은 날, 그리고 청년이 사라진 날. 그날 밤 누가 이 집을 확인했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이 호랑이가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마을을 습격한 건 다른 호랑이란 뜻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진짜 호랑이는 아직 산에 있다는 거야? 우린 엉뚱한 곳을 뒤진 거야? 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수색해야겠소. 그날 밤, 관군은 다시 산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진짜 호랑이를 찾았습니다. 산 깊숙한 곳, 동굴 안에 숨어 있던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그 호랑이는 다쳤습니다. 발을 절었고 사냥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포수들이 호랑이를 쏘았습니다. 호랑이는 죽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았습니다. 복녀의 호랑이, 야옹이. 관군은 고민했습니다. 저 호랑이를 어떻게 하지?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도 저건 호랑이요. 언젠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 마을 사람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죽여야 해. 아니야. 저 호랑이는 다르잖아. 그래도 짐승은 짐승이야. 관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이지는 않겠소. 하지만 저 호랑이를 그대로 둘 순 없소. 산으로 돌려보내야 하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하늘이 유난히 붉었던 밤, 별들이 이상하게 빛나던 밤. 그날 밤 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호랑이의 울음, 처절하고 외로운 울음. 복녀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 야옹이는 복녀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한때 손바닥만 했던 새끼. 이젠 복녀보다 훨씬 큰 맹수. 하지만 복녀의 손길 아래선 여전히 작은 새끼 고양이 같았습니다. 야옹아,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너는 이제 가야 해. 야옹이의 귀가 움직였습니다. 커다란 황금빛 눈이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내 곁에 있으면 안 돼. 복녀는 야옹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체온. 사람들이 너를 해칠지도 몰라.
아니, 분명 해칠 거야. 복녀는 기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운 눈빛을, 관군의 차가운 목소리를. 호랑이를 없애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산으로 가야 해.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야옹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을 멈추려는 것처럼. 복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야옹이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야옹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으르릉.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자유로워야 해. 산에서 살아야 해.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야. 야옹이는 복녀의 손을 핥았습니다. 거친 혀.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 복녀는 야옹이를 안았습니다. 크고 단단한 몸.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둘은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을,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복녀에겐 어둠 같았습니다. 관군이 도착했습니다. 말 위에 앉은 병사들. 손엔 창과 활. 준비되었소? 관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굵은 밧줄을 들고, 긴 창을 들고, 야옹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밧줄을 걸어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복녀를 향했습니다. 자, 가자.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이 앞에, 야옹이가 중간에, 마을 사람들이 뒤에, 야옹이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녀를 향해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저거 참 이상해. 호랑이를 키우다니 미쳤나 봐.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 눈 좀 봐. 슬픈 것 같아. 마치 사람처럼. 산 입구까지는 한 시즈. 긴 시간이었습니다. 야옹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녀는 멀리서 따라왔습니다. 관군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복녀는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높고 울창한 산, 짙은 숲. 관군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이제 가시오. 야옹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복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관군이 막으려 했지만 복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야옹이 앞까지 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 야옹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젠 가야 해. 야옹이는 복녀의 손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지막 인사처럼 복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 야옹이는 몇 걸음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야 해. 야옹아. 복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젠 자유야. 야옹이는 천천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계속 뒤를 돌아보며 10걸음, 20걸음.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마침내 야옹이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커다란 몸이 녹색 숲에 묻혔습니다.
복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 호랑이는 갔네. 하지만 복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관군이 말했습니다. 가시오. 이제 끝났소. 복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한 발 한 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야옹이가 있을 때는 항상 소리가 있었습니다. 숨소리, 움직이는 소리, 가끔 내는 작은 울음. 하지만 이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복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옹이가 자던 자리, 아직 털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 털을 주워들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야옹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빈 방, 조용한 밤, 더 이상 야옹이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습관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빈 공간을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만. 복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야옹아, 야옹아.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낮고 깊은 울음.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 복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 한 번. 어흥. 야옹이었습니다. 분명 야옹이었습니다. 복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맨발로 마당에 섰습니다. 소리는 산에서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깊은 산 속에서 복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을 향해. 야옹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알았습니다. 야옹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야옹아, 복녀가 다시 불렀습니다. 잘 지내? 건강해? 아프지 마. 멀리서 또 울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엔 더 이상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호랑이가 떠났어. 이제 안심이야. 하지만 복녀는 알았습니다. 야옹이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밤마다 집 근처에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커다란 발자국. 호랑이의 발자국. 마당에, 담 밖에, 집 뒤편에, 마치 집을 한 바퀴 돈 것처럼. 복녀는 그 발자국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야옹아, 왔었구나. 어느 날 아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복녀야, 내 집 주변에 큰 발자국이 있더라. 혹시 호랑이 아니냐?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예요. 그냥 큰 개였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곧 알아차렸습니다. 저 호랑이가 아직도 과부를 지키고 있대. 밤마다 집 주변을 돌고 있대.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위험해. 호랑이가 마을 근처에 있다니.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저 호랑이. 의리가 있네. 주인을 잊지 않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도적이 들었습니다. 5명의 도적. 말을 타고, 칼을 들고,
그들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부터 털까? 한 도적이 말했습니다. 저기 과부 집이 있어. 가장 약하겠지. 거기부터 털자. 도적들은 복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 바람이 세게 부는 밤, 도적들이 담을 넘으려 할 때였습니다. 숲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 낮고 깊은 소리, 땅이 떨리는 것 같은 소리. 도적들이 멈췄습니다. 뭐야?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가까이. 숲에서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황금빛 눈, 줄무늬 털, 거대한 몸, 호랑이였습니다. 도적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호랑이다. 야옹이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위협적인 자세를. 한 도적이 창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야옹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도망쳐. 도적들은 말을 돌렸습니다.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야옹이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도적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복녀의 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확인하듯, 지키듯, 집 안에서 복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도적들의 소리, 야옹이의 포효, 도망가는 발소리. 복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황금빛 눈이 빛났습니다. 야옹이였습니다. 야옹아, 복녀가 불렀습니다. 호랑이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그때 그 눈이었습니다. 고마워. 복녀가 말했습니다. 날 지켜줘서. 야옹이는 작게 울었습니다. 으르릉.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복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옹이는 다가왔습니다. 복녀의 손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보고 싶었어. 복녀가 속삭였습니다. 야옹이는 복녀의 손을 핥았습니다. 잠시 후, 야옹이는 물러났습니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그날 밤, 복녀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옹아,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봄이 왔습니다. 산에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에 새가 날아왔습니다. 복녀는 밭을 갈았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가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옹이를 생각하며 밤이면 여전히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햇살, 무성한 나무. 복녀는 채소를 길렀습니다. 과일을 땄습니다. 일부는 산 입구에 두었습니다. 야옹이를 위해. 다음 날 아침, 음식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복녀는 옷을 두껍게 입었습니다.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녀가 마당에 앉아 있을 때 숲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복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옹이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더 늠름해졌습니다. 복녀가 일어났습니다.
야옹아,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복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야옹이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복녀는 야옹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지냈니? 야옹이는 작게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복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소식, 자신의 일상. 야옹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해가 졌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야옹이는 일어났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복녀가 말했습니다. 또 와. 언제든지. 야옹이는 복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복녀는 늙어갔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생겼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바칠이 버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여전히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야옹이는 늙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강했습니다. 여전히 복녀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저 호랑이 몇 년째 저러는 거야? 정말 의리가 있네. 짐승이 사람보다 낫네. 어느 날 복녀가 넘어졌습니다. 마당에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이가 나타났습니다. 낮에, 처음으로 낮에 나타났습니다. 야옹이는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몸을 낮췄습니다. 복녀는 야옹이의 등에 기댔습니다. 야옹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마워. 야옹아. 야옹이는 복녀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 복녀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밥을 먹기 힘들었습니다. 잠을 자기 힘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복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올 시간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이에요. 야옹이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차게 복녀는 일어났습니다. 힘들게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하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야옹이를 불러야 했습니다. 마당에 섰습니다. 눈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야옹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녀는 다시 불렀습니다. 야옹아. 어디 있니?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녀는 눈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나 이제 힘들어. 너를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과 섞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더 세게 내렸습니다. 복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조용히, 부드러운 털이 닿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복녀는 눈을 떴습니다. 야옹이었습니다. 야옹아 왔구나. 호랑이는 복녀 곁에 누웠습니다.
복녀를 감쌌습니다. 추위로부터 복녀는 야옹이를 안았습니다. 예전처럼 보고 싶었어. 야옹이는 복녀를 핥았습니다. 부드럽게 너 잘 지냈니? 야옹이는 작게 울었습니다. 복녀는 야옹이의 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날 지켜줘서, 날 잊지 않아줘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춥지 않았습니다. 야옹이가 있었으니까. 야옹아, 복녀가 속삭였습니다. 나 곧 가야 해. 야옹이가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슬픈 눈으로. 너무 슬퍼하지 마. 넌 자유야. 넌 행복해야 해. 복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야옹이는 복녀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래. 언젠가 다시 만나자. 추운 겨울밤, 눈이 내리는 밤, 복녀와 야옹이는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녀는 야옹이를 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띤 채로 야옹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녀를 안은 채 따뜻하게 감싼 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둘을 덮었습니다. 하얀 이불처럼.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복녀를 찾으러 왔습니다. 어제부터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녀야, 복녀야,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복녀가 마당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 위에 평화로운 얼굴로 마치 잠든 것처럼. 복녀가 돌아가셨어. 사람들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보았습니다. 복녀의 옆에 커다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눈 위에 선명하게 호랑이의 발자국, 복녀를 둘러싼 발자국.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것 봐. 호랑이가 여기 있었어. 복녀 곁에 있었던 거야.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구나. 사람들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짐승이 사람보다 의리가 있네. 끝까지 주인을 지켰어. 복녀의 몸 주변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체온으로.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복녀를 따뜻하게 해줬어. 마지막까지. 마을 사람들은 복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산 아래 남편의 무덤 옆에 복녀를 묻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어흥, 낮고 깊은 울음, 슬픈 울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호랑이가 우는 거야. 주인이 떠난 걸 알아.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도 슬퍼하고 있어. 장례가 끝난 후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젊은 청년이 남았습니다. 그는 산을 향해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복녀 할머니는 이제 편히 쉬셨어. 너도 평안하렴. 산에서 다시 울음이 들렸습니다. 더 길게, 더 슬프게. 그 후로 그 산에선 호랑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떠났나 봐. 주인이 죽으니 갈 곳이 없었겠지.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이면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낮고 깊은 울음,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는 아직도 복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산 너머 어딘가에서. 복녀의 무덤 앞.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들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 걸까요? 그리고 무덤 주변 항상 깨끗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가 치우는 거지? 하지만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무덤 옆에 큰 발자국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 호랑이가 오고 있었어. 밤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복녀와 야옹이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과부와 호랑이가 살았단다. 과부는 호랑이를 키웠지. 새끼 때부터 호랑이는 과부를 사랑했어. 죽을 때까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진짜 있었던 일이야. 복녀의 옛집. 이제 폐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곳이었으니까. 어느 봄날, 한 화가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부와 호랑이 이야기. 그림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화가는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여인이 호랑이를 안고 있는 그림. 여인은 미소 짓고 호랑이는 온순한 표정으로. 그 그림은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야. 슬프지만 아름다워.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마을도 변했습니다. 집들이 늘어났습니다. 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무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보았으니까, 잊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산에선 여전히 가끔 밤이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람 소리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아니야. 저건 야옹이야. 아직도 복녀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어떤 밤, 특히 달이 밝은 밤, 누군가는 봅니다. 산 위에 커다란 그림자를, 호랑이의 모습을, 무덤을 내려다보는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복녀는 떠났지만 야옹이는 기다립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무지개 다리 너머 어딘가에서 그들은 다시 함께할 것입니다. 영원히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복녀와 야옹이처럼. 이것이 바로 자신을 고양이라 믿고 살았던 호랑이, 그리고 그 호랑이를 끝까지 사랑했던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짐승과 사람, 그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깊은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